가장 좋은 운동, 쌍따봉 운동입니다. 쌍따봉을 기준으로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가슴 쪽으로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 어깨에 있는 간격이 좁아진 부분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일자목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아침, 저녁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어깨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꼭 어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가장 흔한 원인을 하나만 꼽자면 뭐라고 보시나요?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요, 라운드 숄더입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올리면요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 똑같은 상태지만 제가 목을 앞으로 빼서 숄더를 라운드 시키면 이것도 안 올라가요. 왜냐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숄더가 라운드 되게 되면 원래 위치에서 어깨 위치가 벗어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 어깨 사이에, 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얘가 올라갈 때 찝히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깨가 이렇게 찝히게 되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 손상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각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결국은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 목이 전면으로 나오는 일자목, 그리고 그로 인한 라운드 숄더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건가요? 네,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야간에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증이 있다면 사실은 어깨 주변에 찝혀 있는 신경, 이 신경들을 근육이 찝는 거기 때문에 해당 근육을 잘 치료해서 야간 통을 없애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목 부위, 이런 부위들을 잘 치료를 해서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 된 부분이 궁극적으로 풀려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부터 고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자, 제가 라운드 숄더라고 했잖아요. 어깨가 전면으로 이렇게 말린 겁니다. 그래서 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간격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쌍따봉 운동입니다. 쌍따봉 운동은 뭐냐면 손 앞으로 내보세요. 쌍따봉. 이 상태에서는요, 왜 엄지손가락을 펴냐면 우리 방향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방향, 엄지손가락의 방향을요, 뒤로 젖히면 됩니다. 요게 라운드 숄더를 풀 수 있는 마법의 운동인데요. 이 손가락을 옆면으로 벌리면서 젖혀주시면 이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팔이 열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개선이 되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쌍따봉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뒤로 살짝 밀어서 일자목 자체도 좀 완화를 시키고 요렇게 젖혀주시면 전면에 있는 이 가슴 근육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 어깨 찝혀있는 라운드 숄더도 펴지면서 이 어깨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팔 올릴 때만 아프다가 나중엔 각도 제한이 생기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통증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자, 어깨 아플 때요, 제일 많은 게 뭐냐? 어깨 앞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문 닫을 때 보면 어깨 앞에 아프죠. 사실 어깨 앞에만 아플 때는요, 팔이 웬만해서 제한 없이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옆에도 아프고 뒤도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팔의 각도가 제한이 되고, 팔 각도가 제한이 되고 나면요,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야간통도 일으켜요. 그래서 어깨의 통증은 맨 처음에 뒤에서 물건을 꺼낸다든지 창문을 닫을 때 어깨 앞에가 아프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옆에도 아프고 뒤도 아프다, 그러면 팔 한번 올려보세요. 다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나면 밤에 자다가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눌리게 되면 깨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낮에도 아파서 자꾸 손으로 주무르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점차 통증의 위치가 변해가고 통증의 강도가 강해지고 통증의 지속되는 시간대가 밤에서 낮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어깨가 아프면 주변 근육이 바싹 굳는다는 느낌인데 이유가 뭔가요? 네, 어깨 주변의 근육이 굳는 거는요, 우리 몸이 하는 보상의 힘입니다. 때로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기계들은요, 전체적인 기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깨에 라운드 숄더 때문에 간격이 좁아지면 얘들이 움직이면 자꾸 부딪혀서 더 큰 손상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더 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바짝 굳어서 각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각도가 제한이 되면서 여기 빨리 치료를 해야 돼, 이 어깨가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통증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밤에까지 그 신호를 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도 사실은 역순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굳은 어깨 주변에 이 근육들을 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찝혀있는 이 관절 간격을 펴기 위해서 라운드 숄더를 풀어줘야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끌 수가 있는 것이죠. 진통대로 끄지 마시고요. 어깨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있을까요?
어깨가 한번 아파보신 분이라면 제 말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각도가 다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되는 동작이 훨씬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드라이를 하려고 팔을 들었더니 팔이 아파요. 이상하네. 끝까지 들어보니까 잘 안 돼. 뒤쪽으로는 잘 안 되는데 앞에는 그래도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옆으로 뭔가를 들어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뭔가를 드는 것까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기관은 사실은 몸에 있는 관절들 중에서 고장이 나면 각도 제한을 가장 많이 겪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각도가 줄어들면서 이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전면에 아플 때,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추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한번 어깨가 완전하게 각도 제한이 생기면 이게 완전히 풀리는 데는, 자연적으로 풀리는 데는 사실은 1년에서 2년 가까이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부분의 각도 제한은 사실 다른 부분의 통증들을 다 연관해서 끌고 들어옵니다.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해 주시는 거, 각도 제한이 생기기 전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오기 전에 내 어깨가 진짜 고장난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팔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깨에 각도 제한이 오신 분들은요, 뭐냐면 팔을 위로 평소에 들어 올릴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이 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팔을 들었는데 내가 팔이 귀까지 안 간다? 그리고 이 앞에까지 가서 팔이 이렇게 손은 끝까지 가 있지만 팔꿈치가 굽어져서 끝까지 간다? 라고 하시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각도가 제한이 오는 곳은 뭐냐면 뒤로 젖히는 동작이에요. 요렇게 주먹을 뒤로 젖히는 동작. 요렇게 젖혔더니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 왼쪽은 잘 넘어가는데 오른쪽은 덜 넘어가거나 이 전면이나 후면에 통증이 생긴다 라고 하면 이미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책에 이 각도 제한을 푸는 방법, 어깨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따라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 제한이 풀리지 않고 통증이 계속 심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각도 제한은 점차 심해집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여기가 굳어지면서 사실은 야간에 통증을 만들거든요. 자, 어깨를 쭉 팔을 올리시면요, 여기 겨드랑이 바로 옆에 보면 단단한 날개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 바로 밑에 있는 단단한 날개뼈, 거기서 뒤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여기 만져보시면 이 근육이 있는데요, 날개뼈를 기준으로 날개뼈 바로 뒤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만져보시면 밤에 혹시 야간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여기가 굉장한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쪽하고 같이 만져보시면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멀쩡한 쪽 어깨보다 여기가 더 많이 아프다, 맞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꼭꼭 마사지 해주시고, 이 부위가 힘들다면 공으로요 바닥에 놓고 옆으로 누워서 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면 야간의 통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깨 통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라운드 숄더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의 가장 좋은 운동, 쌍따봉 운동입니다. 앞으로 쌍따봉 해보십시오. 이 엄지손가락 여기 있죠? 이 엄지손가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쌍따봉을 기준으로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가슴 쪽으로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팔에 있는 이 어깨에 있는 간격이 좁아진 부분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일자목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숙이지 마시고 뒤로 젖히듯이 편 상태에서 요렇게 끝까지 팔을 젖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찝혀있는 어깨를 풀어주세요. 쭉쭉 요렇게 아침 저녁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쭉 폈다가 다시 한번 모아서 끝까지 바깥으로 천천히 펴주는 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저는 20년차 한의사고요. 아주 고질적인 척추질환이나 만성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집에 가서는 무슨 운동 해야 됩니까? 혹은 제가 이게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시작한 것이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플 때마다 꺼내보는 통증 백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들이 부위별 모든 통증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 치료 이후에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비 올 때 유독 더 아픈 건 왜 그런 거예요? 혹은 이 질병 꼭 수술해야 됩니까? 이런 기준점들, 사실 통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부위별 통증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그냥 글로만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다 그림을 삽입해서 다 해부학적 그림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위들을 스트레칭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실용적으로 아플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게끔 한 실용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시작했을 때처럼 이 책을 낼 때도 이런 책들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정의를 할 때 통증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왜냐면 심각하게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우울감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시죠. 사실 이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하다는 것은 내가 아파봐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찾아주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통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통증 백과를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